생활 반응을 그래서 아까 체크한다라고 네. 할 때 제가 좀 웃었었는데 생활 반응까지 체크해야 되나 정말 이게 뭔가라는 네. 황당한 상황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계엄을 겪고 나선 정말 저는 최악의 수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기 때문에 네.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웃고 넘길 수는 없다라는 좀 경계심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도 마찬가지고 야 여기까지 생각해야 되나? 근데 그 정도의 수준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아, 이거 방법이 없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네. 어제 그 평판 여론조사에서 40% 나온 거 가지고 이제 뭐 기사를 많이 썼는데 최근에 이제 이어지는 조사를 보면 특히 그 탄핵 반대 여론이 의외로 30%대에 육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가 28%, 경향신문 메타보이스 여론조사가 28%,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6년 보도하고 비교해 보면 그때는 탄핵 반대 여론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20% 미만이었습니다. 14.9%였거든요. 한겨레하고 리서치 플러스가 한 조사였는데 이 탄핵 반대 여론이 28%까지 올라오는 원인에 대해서는 좀 기자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여론조사가 있는 건 사실인 것 네.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향성과 추세를 본다면 보수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을 중심으로 좀 결집하고 있는 모양새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시로 해서 우리가 분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아주 강하게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계엄이라고 하는 상황을 상식과 비상식 혹은 헌법 수호 지금 헌법 파괴라는 프레임이 아니라 진보 보수 프레임으로 지금 급격하게 뭔가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지자들이 거기에 조금 이제 같이 이렇게 응답하는 모양새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좀 단호하고 결연하게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더욱더 좀 이야기해야 될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리고 이게 보면은 결국은 매듭이 안 지어져서 이런 빌미를 준 게 없지 않거든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상당수 중요 임무 종사자 내란에 네. 피의자들은 군 관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찰까지 전부 다 지금 구속 수감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피의자 윤석열만 네. 유일하게 지금 구속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이런 체포영장 집행이 길어지면서 뭔가 이제 빌미를 줄 측면이 없지 않고 그리고 헌법재판에 대해서도 자꾸 보면은 근본적인 문제 어떻게 보면 따지지 않아도 될 문제를 가지고 정치 싸움하듯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이렇게 주동하는 측면이 있는 데다가 뭔가 지금 가시적으로 이런 헌재 그런 진행이라든가 그런 형사 그런 소추 단계에서의 지장 같은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힘을 얻는 구구 세력들이 장외로 나오면서 결국 그런 것들을 뭔가 밖으로 전시적으로 보여줄 때 힘이 기대 이상으로 과다대표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악성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론을 또 형성하고 그런 것들이 장외 집결까지 이어짐으로 해가지고 마치 이만한 표본인데 사실은 굉장히 큰 표본으로 맞아요. 대변되는 듯한 착시 현상을 낳고 있다. 예. 그런 착시 현상 속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라는 것도 뭔가 이러다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막연한 기대. 지지자들의 심리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민주당이 집권하는 건 싫어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혹시나 이 상황 반전이 있지 않을까? 근데 정상적으로 앉아서 생각을 해보면 헌재 파면 결정이라든가 형사재판에서의 구속수감이라는 게 불가피해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전 여지가 있는 것처럼 장외에서 과다대표되는 착시 현상 속에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결과가 이런 지지율에도 나타나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네. 사실은 기여하는 게 소위 얘기하는 레거시 미디어들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TV조선이 그 40% 대서특필하고 또 문화일보 같은 보수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하는데 소위 얘기하는 명태균식 여론조사 오늘 경향도 그치 네. 그렇게 어제 한겨레도 그렇게 썼던데 중요한 것은 그냥 솔직히 뭐 아무 말 대잔치 비슷한 설문 문항을 설계해가지고 야 40% 나왔다 뭐 여론이 반전되고 있어 이제 광장으로 막 네. 이용하고 그걸 또 정치인들이 확대 재생산하고 언론은 무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이러면서 이제 사이클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게 밴드웨건 효과가 또 나타난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여기서 네. 이런 게 만들어지면 다른 기타 여론조사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굳어지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국민의힘 지지자니까 나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옳다라고 반응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문제적이라고 할 수 네. 있는데요. 사실 문항들을 볼 경우에 지금 문제가 되는 아까 말씀하신 40% 나온 그 문항을 보면요. 그러니까 애초에 질문 자체가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이 어떻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하십니까? 네. 불법이라는 말과 강제 연행 뭐 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쓰면서 예. 사실 대답을 유도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걸러낼 장치는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 회사의 경우에도 아시아투데이라는 언론사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한 여론조사기 때문에 그 맞아요. 중앙 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도 선거 때가 아니어서 문항 설계와 관련해서는 언론사가 책임하에 예, 그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공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서 문항 설계를 했겠거니 하고 믿어준 건데 이게 황당무계한 여론조사가 된 거고 그거를 이제 다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으니 여론을 흔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의 자체 조사 같은 경우에는 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원래는 질문을 사전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사를 끼고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예외여 가지고 문항을 점검할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네. 아까 김은지 기자 소개한 대로 편향적인 질문이 이끌어지는 것이고 이런 편향적인 질문을 듣게 되면 응답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야 뭐 이게 불법 논란, 강제 연행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응답을 하지 않고 끊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찬반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수가 굉장히 많은 조사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이게 법의 맹점을 노리고 이런 극우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비책을 분명히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여론을 엉뚱하게 조성하고 공작하는 행위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요 사이클을 좀 끊어내는 역할을 사실은 언론들이 네. 그러니까 공공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역할을 언론이 해야 되는데 언론이 오히려 나서서 그 상황을 부추기고 네. 와 이렇게 올랐다라고 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니 참 그 자체로 부끄럽고 그러니까 여기서 참담하다 편승에서 나온 싶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여론조사에 대해 설명을 네. 좀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대통령 지지도와 국정 지지도는 다르게 나올 수 있음. 시간이 지나면서 계엄에 대한 분노가 조금씩 사그러드는 것으로 보임. 아, 보수 결집 형상도 있는 건 분명해 보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 이걸 예. 말씀하세요. 아니, 적어도 계엄에 있어서는 엄정한 태도를 취하는 게 한국 보수의 상식적인 태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는 저는 뭐 진보와 보수 서로의 생각과 취향의 차이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12월 3일 이후에 우리는 완전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커피를 좋아하는지 우유를 좋아하는지 취향의 차이로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혹은 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지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에게 총칼을 들라고 하는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가 이건 상식과 비상식 그리고 헌법 파괴, 헌법 수호의 어떤 가치의 싸움인데 이걸 지금 진보 보수의 어떤 싸움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정말 나쁜 프레임인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틀렸다라고 단호하게. 그러니까 그거는 음식물에 독극물 네. 넣는 거라고 이해해야지. 그게 무슨 커피와 우유 차이 정도라고 볼 수 그 있습니까? 맞습니다.